생산 준비 단계 실습, 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비용 계산에 대해서, 제품 비용 계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 제품 비용 계산 과정도 일단 이제 그림으로 개념적으로 어떤 단계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개념적으로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각 단계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T 시스템의 화면을 통해서 어떻게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그림에 나오는 것은 이제 비용 계산, 생산 준비 단계의 실습인 비용 계산의 역할, 누가 해야 되는지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그림으로 개념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 계산은 이제 C 설계자가 하게 됩니다. C 설계자의 역할은 이미 소개를 해드렸듯이 공정 계획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정이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제품을 만드는 것인가, 그러니까 how to, 어떻게 제품을 만들 것인가를 이제 결정하는 그러한 계획을 공정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제품을 다 구성하는 부품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것들 간의 제품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이제 무엇을 만들 거냐를 결정한 거고, 그것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이제 공정 계획이고, 공정 계획은 이제 생산 준비는 그 공정 계획 외에도 다른 것들도 더 있는데, 그런 생산 준비의 중요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심이 되는 기본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정 계획을 세우고, 이 공정 계획의 어떤 중요한 응용 중에 하나가 제품의 이제 비용을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정한 부분에서는 재료비를 계산을 하고, 공정 계획 how to,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서는 우리가 노무비 또는 공정 비용, 생산 만드는 비용이죠. 그 비용을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 때는 주로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이 인건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무비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공정 계획을 맡은 C 설계자가 두 가지 이제 앞에서 만들어진 재료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정 계획을 한 사람이 어떻게 만들겠다고 계획한 공정 계획 결과, 이 두 가지의 비용을 합해서 전체적인 제품의 비용을 계산하는 그러한 것을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에서 다시 정리를 하면, 앞에서 설계자 역할 A, B, C가 만든 제품, 그러니까 재료들이죠. 또는 구입한 부품에다가 그것들을 우리가 재료비라고 그러고요. 구입한 비용. 그 다음에 이제 설계자 C가 어떻게 그것들을 만들 것인가를 결정을 하면 그 공정에 필요한 인력 비용이 듭니다. 그 공정의 시간이 나올 거고요.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그 다음에 그 일을 맡은 사람의 시간당 인건비가 나올 테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노무비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노무비를 합쳐서 제품 비용을 계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C가 공정 계획을 하는데 그 결과가 그림의 이제 제품 구조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쭉 다뤄왔던 것처럼 이 테이블 예제를 사용하는데요. 이때 우리가 이제 이 중에서 한 제품 구성, 여기서는 TA config 01 하나의 제품 구성의 비용만 이제 계산을 해볼 텐데, 이 제품 구성의 아래 이제 모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모듈 아래 상판이라든가 다리라든가 하는 어떤 부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이제 끝난 상태죠. 이렇게 정의가 끝난 상태인데, 여기에 이제 뭘 하냐면, 이 C 설계자가 공정 계획을 하는 사람이 거기에 이제 그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그 공정들을 붙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W010이라는 것은 자르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건 3D 종이 모델로 하기 때문에 종이를 자르는 작업이죠. 그래서 자르는 작업이 10분이 걸렸으면 분당 10원씩이면 100원이라는 돈이 들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자르기. 그 다음에 종이를 또 이제 풀칠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조립이라고 그럴까요? 접어서 이렇게 만들어내죠. 그래서 종이, 재료하고 자르기, 풀칠, 이런 공정을 합쳐서 그 상판이라는 제품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그런 어떤
공정, 어떻게 그 물건을 만들 거냐를 이제 정의를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의를 붙이는 게 C 설계자의 역할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재료가 또 필요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상판, 종이로 만든 상판을 만들 때는 종이란 재료를 자르고 풀칠해서 상판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재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는 중간에 이제 조립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시면 이렇게 이제 상판하고 다리를 종이를 가지고 자르고 풀칠해서 만들었으면 그것을 조립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료가 여기서는 필요 없는 거죠. 아래 두 가지 부품을 쓰기만 하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재료가 필요 없이 그냥 조립만 해도 공정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품 구성안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제 여기서 해야 될 일은 방금 말한 것처럼 C 설계자가 공정하고 필요한 경우에 재료까지 붙여서 어떻게 만드느냐까지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거기 이제 이렇게 계산기처럼 표시되어 있는데 이렇게 계산을 제품 구성 비용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기능은 이제 손으로 하지는 않고 우리가 T 시스템에서 계산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제품 구성 비용을 계산을 하는 두 가지 이렇게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요번 비용 계산 단계에서는 C 설계자 C 역할을 맡은 설계자가 기존에 정의되어 있는 제품 구조 부품들에다가 필요한 부품에 그 공정하고 필요한 경우는 재료까지 그렇게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재료하고 공정을 합친 비용을 제품 구성 비용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공정이나 재료를 추가하는 것, 두 번째는 그렇게 추가한 것, 그러니까 제품 구조에 공정이나 재료를 추가한 것 위에 제품 구성 비용을 계산하는 것, 이 두 가지 역할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이제 한 세 가지 단계로 나눠서 요 역할이 해야 될 일들을 이제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생산 준비를 위한 제품 구성 및 부품을 공유를 해야 됩니다. 이제 무슨 뜻이냐면 역할 C가 이제 그 공정이나 재료를 붙일 때 자기가 만들지 않은 부품에도 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역할 B가 만든 부품에도 붙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품 구성에 이제 공정을 붙여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정이라고 아까 말한 것들도 사실 아이템의 일종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품 붙이듯이 공정을 붙이면 돼요. 똑같이 우리가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이제 시제품 만들 때도 다뤘지만 이제 그 자기가 만들지 않은 것, 즉 오너가 아닌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그 아래 제품 구조를 붙이기 위해서는 딴 사람한테 제품 구조를 붙이고자 하는 사람한테 권한을 줘야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품 구성 같은 경우에는 역할 A가 역할 C에게 권한을 줘야 되고 또는 이제 역할 B가 만든 부품의 경우에는 그 아래 공정 객체를 붙이기 위해서는 C한테 또 역시 권한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제품 구성하고요. 부품에 대해서 권한을 이제 C한테 부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앞에랑 다르게 부품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B가 만든 부품에 대해서도 C가 그 아래 그 공정 객체를 붙일 수 있도록 권한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부품 공유라는 그러한 기능이 이제 추가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제 T를 이용해서 한번 살펴를 보면은요, 처음에 이제 앞에 시제품 만들 때랑 똑같습니다. 이제 제품 구성의 경우에 그 역할 A가 자기가 만든 제품 구성을 선택한 다음에 쉐어라는 그 상세 정보가 우측 화면의 상세 정보 아래쪽에 보면 쉐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쉐어라는 메뉴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쉐어를 선택을 하면은 그 공유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 select a person이라는 칸에서 뭐 이메일이나 그 사용자의 이름을 이렇게 좀 치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제 검색을 자동으로 해서 자동 추천이라는 이제 기능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 내가 주고자 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에디트냐 뭐 뷰냐 그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 공유의 종류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에디트를 선택을 합니다. 또는 뭐 이번 같은 경우에는 뷰를 선택해도 되지만 하여간 그런 것들 하나 선택해서요. 그 다음에 아이템 쉐어라는 버튼을 누르면 필요한 내가 권한을 주고 싶은 사람한테 권한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역할 C한테 권한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역할 A가 역할 C한테 권한을 준 거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역할 B도 부품, 자기가 만든 부품에 대한 권한을 C에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 C가 B가 만든 부품 아래다가 공정이나 재료나 그런 객체, 일종의 아이템이죠. 아이템들을 붙일 수 있기 때문에 꼭 권한을 미리 줘야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제 공정 추가하고요. 비용을 추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시면 configuration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듈 두 개가 있죠. 10, 20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이제 20, 010, 020 두 개의 부품이 붙어 있는 거, 부품 아이템이 붙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기존에 바로 요 전 단계까지 공정 계획, 생산 준비 전개, 바로 시제품 개발까지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역할 C는 configuration A의 아래에 있는 부품들에 대해서 공정이나 재료 또는 공정을 추가를 하게 됩니다. 거기 보면 이제 색깔이 모양이 이제 이렇게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거가 공정 객체고요. 그 다음에 색깔이 칠해져 있는 사각형으로 된 게 재료 객체입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돈 그림이, 돈 표시가 이렇게 쭉 찍혀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그 객체에다가 비용 값들을 다 집어넣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비용 값을 어떻게 집어넣는지는 뒤에서 다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지금 현재 있는 제품 구조, 부품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그 부품 정의에다가 공정하고 필요한 경우 재료까지, 객체까지 아래다 추가시켜 가지고 이제 재료와 공정을 통합해서 표현한 그러한 구조를 만들고, 그 다음에 필요한 가격 정보를 쭉 집어넣어 놓으면, 각각의 각 재료나 공정의 가격 정보를 집어넣어 놓으면 우리가 그 제품의 비용을 계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죠. 그래서 거기 있는 이제 그 지폐 모양이 바로 그 값을 비용을 집어넣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것이요. 아무데나 그러면 모든 아이템, 모든 부품에 다 이렇게 공정 객체를 붙이느냐 또는 비용을 추가하느냐, 그렇지는 않은 거죠. 자, 한번 볼까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테이블을 만드는 거죠. 하나의 테이블이 제품 구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 테이블은 뭐 상판하고 다리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다리 부품들이 있습니다. 다리 부품이 10번이었고요. TA010이었고요. 그 다음에 상판이 TA020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다리를 만든다고 쳤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 TA050 종이를 이제 재료로 그 아래다 갖다 쓰고요. 그 다리를 만들려면 종이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그 종이만 있어서 다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또 필요한 게 뭐죠? 필요한 게 뭐 종이를 자르고 풀칠을 해야지만 그러한 다리가 만들어진 거죠. TA010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그 제품 구조의 위쪽에 조립품이 있고 그 아래 부품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조립품을 만들려면 그 아래 구조의 아랫부분에 붙어 있는, 구조의 아래에 붙어 있는 부품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한 단계 더 나가서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품도 필요하지만 재료, 공정, 어떤 일의 그 제품을 처리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좀 더 일반적이 된 거죠. 그래서 제품 구조상의 조립품 위치에 있는 걸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이 부품처럼 넣겠다. 그래서 부품만 넣은 게 아니라 공정도 넣고 재료도 넣고, 그러니까 좀 더 일반적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비용을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럼 종이를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종이 비용이 들죠.
그다음에 풀칠을 하는데 시간이 들죠. 그러면 1시간 동안 일해야 되는데 그 인건비가 1시간 동안에 1,000원이라면 1,000원이라는 돈이 또 드는 거죠. 그다음에 자르기 할 때도 뭐 1시간에 1,000원씩인데 인건비가 1시간이 든다. 1시간 걸려야지 자른다. 그러면 1,000원이 드는 거죠. 이렇게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합치면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면 TA010이라는 다리 부품의 하나의 가격이 되는 거죠. 거기에 필요한 재료, 공정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상판도 마찬가지죠. 상판도 종이를 잘라서 풀칠해서 이게 붙여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TA020이라는 상판 부품도 비용이 계산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각각의 아이템, 그러니까 종이, 그 다음에 풀칠하는 우리가 워크라고 보통 그럽니다. 공정 아이템을 우리 T에서는 워크 타입 아이템, 그 다음에 자르기, 그런 공정에 각각 비용이 들어가겠죠. 인건비 들어가고 재료비 들어가서 이제 TA020이 만들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TA020의 가격, TA020하고 TA010, 그러니까 상판하고 다리를 조립해서 W50에서 조립해서 이제 테이블 하나 만들죠. 그러면 그때 이제 조립하는 것은 공정에는 시간이 또 필요하겠죠. 뭐 1시간 동안 아까 말한 대로 500원 1시간 동안 일이 필요한데 이 그 조립을 그 다리하고 상판 합쳐서 테이블 조립하는 사람은 뭐 한 시간에 50원씩 돈을 주면 된다. 그러면 50원의 비용이 들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때 이 상판하고 다리의 비용은 다시 또 거기다 값을 넣으면 안 되겠죠. 왜? 상판하고 다리의 비용은 이미 아래서 계산이 됐기 때문에 이 그 상판하고 다리의, 그러니까 TA020, TA010 부품에는 가격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 가격은 아래서부터 이미 왔으니까. 그 가격이 이제 아래서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다 값을 넣으면 안 되고, 여기서는 단지 조립한 가격만, 조립 W050이라는 조립 공정에 대한 비용만 추가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래, 제일 아래, 우리가 리프라고 그러는데 제일 마지막 부분에 뭐 자르기, 풀칠하기, 종이, 자르기, 풀칠하기, 종이, 그 다음에 조립, 이런 마지막 부분에만 가격을 넣고 중간 단계, 예를 들어서 TA020, TA010 같은 데는 가격을 넣으면 안 되죠. 거기다 넣으면은 다시 중복해서 넣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서 가격을 입력할 때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뭐 간단하게 말하면 제일 아랫 부분에만 가격을 넣고 중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리 같은 경우에는 W030, W040, TA050에만 가격을 넣고 TA010이라는 아이템에는 가격을 넣으면 안 된다. 이미 그 아래에서 가격이 계산돼서 올라오기 때문에 거기다 값을 넣으면 안 된다. 그거를 좀 정확하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집어넣으면 우리가 이제 계산할 준비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단계에서는 공정하고요, 또는 재료가 필요하면 재료까지 집어넣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각각의 이제 비용들을, 공정비, 재료비를 각각 이제 집어넣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제 역시 이제 공유를 받은 C가 공유를 받았기 때문에 C가 이제 공유받은 사용자가 로그인을 해서 제품 구성들을 쭉 검색을 하죠. 공유받은 걸 거기다 이제 공정 객체라든가 그런 것들을 공정 객체 재료를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공유받은 데 아래다가 공유받은 뭐 제품 구성이나 부품 아래다가 필요한 재료, 공정 이런 것들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 그 페이퍼, 예를 들어 재료거든요. 재료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 생성해서 합니다. 아이템에 크리에이트 할 때 그 타입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파트 타입을 사용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재료, 머티리얼이라는 타입을 이제 선택을 해서 만들면 되고요. 그러니까 아이템 중에 특별한 아이템, 머티리얼 아이템이고요. 두 번째 이제 워크라는 것도 있습니다. 워크가 바로 공정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이템 크리에이트 하면서 거기서 그러니까 워크라는 타입을 선택해서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깜빡해서 파트로 그냥 만들었으면 나중에 뒤에 코스트, 가격을 넣는 업데이트 기능을 이용해서 그거를 이제 바꿔서 뭐 워크로 바꾸거나 그러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C가 내가 공유받은, 내가 이제 권한을 받은 쪽에다가 필요한 그 워크, 공정 객체랑 머티리얼
필요한 경우에요. 머티리얼 객체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아까 본 앞에서 본 것처럼 제품 기존에 이제 부품만 있던 제품 구조의 재료와 공정을 같이 함께 표현한 그러한 제품 구조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내가 추가한 거에 필요한 각각의 부품이나 머티리얼이나 아이템 그런 공정 아이템에다가 이제 비용을 넣는 거죠. 그래서 재료인 경우에는 구매 비용, 재료비를 넣고요. 공정인 경우에는 원래 기본 인건비, 그러니까 단위 인건비, 시간당 받는 인건비에다가 그 공정에 필요한 시간을 곱해서 구하는데, 우리는 그냥 그거를 값으로서 이미 계산이 됐다고 생각하고 값으로서 이제 집어넣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임의의 값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값을 집어넣는 거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아이템에서 상세 보기 아래쪽에 보면 업데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템의 값을 바꾸는. 그래서 아이템을 만들 때 비용이 0으로 보통 0으로 디폴트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원하는 값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를 클릭하고요. 그 아래 아이템 코스트 부분에 500원이면 500원, 5,000원이면 5,000원 이런 식으로 값을 입력하고 다시 업데이트를 누르면 이제 그 업데이트된 값이 그 아이템에 입력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재료, 부품 혹은 이제 공정, 워크 객체의 가격들을 쭉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쭉 집어넣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중간, 그러니까 제일 아래 구입하거나 만드는 것들의 가격은 집어넣지만 제품 구조의 중간에 있는 것들은 이미 아래쪽에 가격이 넣기 때문에 이 값을 넣으면 안 됩니다. 그걸 꼭 주의해서 그렇게 해서 값을 쭉 입력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값을 입력하면 이제 재료비하고 공정비 두 가지를 더한 어떤 제품의 비용을 계산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죠. 자, 세 번째 단계는 이제 비용 계산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에 보시면 이 역할 C가 지금까지 작업한 결과가 거기에 이제 정리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컨피그레이션 01 부분이 있고요. 그 아래 모듈 두 개가 있었죠. 그리고 모듈 두 개 아래 이제 부품이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상판, 하나는 다리였죠. 그 다음에 이 상판에 이제 이 역할 C가 공정하고 재료를 추가를 했죠. 그래서 상판에는 종이를 자르고 풀칠하고, 그래서 종이 재료, 자르기, 풀칠하기 공정 두 개를 이제 하위 제품 구조로 붙여놨고요. 또한 다리 부분에도 자르기, 풀칠하기 종이로 해서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상판하고 다리를 이제 조립하는 게 W050이라고 해서 공정이 하나가 붙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돼 있고, 그 다음에 앞에서 이제 본 것처럼 각각의 요 조립하고 재료 부분에 가격들을 쭉 집어넣었죠. 필요한 가격들을 집어넣어서 이제 준비를 했고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원래는 손으로 가면서 이게 쭉 계산할 수가 있는데, 더해서 계산할 수가 있는데, 우리 시스템에서는 비용을 계산하는 계산기를 이용해서 이제 계산을 쉽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으로도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시험 같은 걸 보면 손으로 계산해 봐라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역할 C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제품 비용을 이제 계산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꼭 좀 여러분들이 익혀 두시라 하고요. 하여간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여기에 T에 제품 구성, 그러니까 부품 비용 계산기를 이용해서 이제 계산하는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산하고자 하는 대상이 제품 구성이죠. 그래서 원하는 제품 구성을 선택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컨피그레이션 01이죠. 그래서 선택을 한 다음에 그거에 자세한 아이템 화면, 그러니까 우측 화면을 보면 계산기 모양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제품 비용 계산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클릭을 하면 계산을 할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제품 구성의 비용뿐만 아니라 그 하위에 있는 모듈 또는 부품 하나의 비용도 사실은 클릭하고 그 계산기를 클릭하면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구성은 그런 것들이 다 더해진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제품 구성의 비용을 계산하니까 제품 구성을 클릭하고 그거에 상세 정보 화면에서 다시 그 계산기를 클릭하면 이제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계산기 화면을 클릭한 다음에는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Calculate Cost of 여러분이 만든 그 제품 구성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이 알아서 자동으로 제품 구조를 쭉 따라가면서 계산을 쭉 하게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일 아래 보면은 총 합계가 그러니까 재료비하고 공정비를 다 합친 그 합계가 거기에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면 비용 계산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이 끝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비용 계산은 그냥 컴퓨터에서 계속 그 명령어를 누르면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자료만 입력해 놓으면 내가 들어가서 각각 계산이 잘 돼 있는지를 이렇게 표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제품 지금까지 앞 단계까지 만들어진 부품을 이용해서 제품 구조를 만들었었는데 거기에 공정하고 재료를 붙이고 그 다음에 부품, 사원 부품일 경우죠. 그때의 비용, 그 다음에 재료 비용, 그 다음에 공정 비용들을 집어넣은 다음에 그것을 이용해서 전체 제품의 비용을 이제 계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생산 준비의 가장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공정 계획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경험을 해봤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